자, 타일러의 그 합리적 교육과정 그 개발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49년도에 그죠? 아주 멋진 책이 하나 나오는데, Basic Principle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은 그 교육과정의 그 바이블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뭐 교육과정을 공부하시는 분은 필독서로 이 책을 읽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타일러의 그이 교육 과정, 그죠? 자, 기존의 교육 과정을 그 집대성, 그죠? 한 사람이고요. 이 타일러의 교육 과정은, 그죠? 현재 그 어떤 우리나라 국가 교육 과정, 그리고 외국의 그런 국가 교육 과정의 어떤 기본적인 그런 뼈대로 지금 다 이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이렇게 그 타일러의 그 교육 과정이, 그죠? 상당수 그 국가 교육 과정이, 그죠?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런 틀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책은 반드시 그 읽어 보셔야 되고요. 그죠? 이 내용들을 조금 숙지를 그 해 두실 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타일러 교육 과정의 뼈대를 한번 보죠. 타일러 교육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바로 교육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런 학습 경험들을 조직하고, 네 번째, 이거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 자, 그다음 내용 선정 및 조직, 이런 평가의 그런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일러의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목표가 되기 때문에 타일러의 교육 과정 개발 모형은 목표 모형, 그리고 또한 이런 교육 목표에서, 그죠? 이런 평가로, 그죠? 일정한 방향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그런 선형적인 모형, 그리고 이렇게 단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절차적인 모형,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그런 처방적인 그런 모형이 되겠습니다. 타일러의 그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러의 모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 목표 설정입니다. 자, 교육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구조사, 그 환경 분석, 뭐 학습자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그 타일러의 경우에는 자, 러너, 학습자, 그리고 society, 그런 사회, 그리고 subject matter, 이런 교과를 어떤 기본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tentative objectives, 이런 잠정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이런 잠정적인 교육 목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그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설정된 이런 교육 목표가 학습자에게 적절한가를 갖다가 한 번 더 검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철학과 이런 학습 심리학, 이런 스크린, 이런 채를 가지고 검증을 하고, 최종적으로 precise objectives, 이렇게 최종적인 그런 교육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 목표가 설정되고 난 뒤에는 학습 경험을 선정하고, 그리고 조직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타일러의 교육 과정의 그 단계를 그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가장 먼저 1단계는 그 교육 목표의 그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 목표는 그죠? 자, 행동적인 그런 목표로 그 진술이 돼야 되고요. 자, 구체적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도록, 자, 관찰 가능한 용어로 이렇게 진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타일러의 교육 목표는 그죠? 자,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죠? 어떤 그런 내용과 그런 어떤 행동의 그런 형식으로, 자, 명확하게 진술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어떤 이원 분류표가 되겠습니다. 자, 교육 목표 진술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 내용 영역과 그런 행동 영역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내용 영역, 자, 물질의 자, 세 가지 상태가 이렇게 내용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을 보시면, 그죠? 자, 물질의 상태에 따른 자, 분자 배열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이 차이를 비교하는 게 바로 이 행동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타일러에 있어서는 교육 목표는 이런 내용과 그런 행동, 이 두 가지 그런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 우리가 그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교육의 목적, 그리고 교육 목적, 자, 교육 목표, 자, 이 세 가지 어떤 그 개념들을 자, 명료화 시켜두고 한번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죠. 자, 교육의 목적은 그죠? 자, 우리가 그런 교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교육이라는 활동을 자, 왜 하느냐 같은 그런 교육의 개념 혹은 교육의 그런 규범적인 정의를 묻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하단을 보시면 그죠? 자, 교육의 그 규범적인 정의라는 것은 자,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 이러이러한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반부에 피터즈의 윤리학과 교육에서 교육의 세 가지 조건을 공부했죠. 그죠? 인지적인 준거, 그리고 규범적인 준거, 이 과정적인 준거. 이런 세 가지 어떤 조건을 갖다 충족시키지만 한다. 우리가 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얘기했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규범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의 목적에서 한 단계 조금 더 나간 것이 바로 교육 목적이 되는데, 수학 교육과 같이, 어떤 특정한 활동을, 왜 하느냐. 그죠? 그래서 교육 목적은, 특정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 그런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 특수한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육 목표는 뭐죠? 가장 디테일한 부분인데, 특정한 교육 활동을 통해서, 교육 목적을 실현할 때, 어느 수준에서 완성하고자 하는지를 가리키는 가장 구체적인 그런 수업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배운다고 할 때, 그죠?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와 같은 이렇게 행동적인 목표, 비저분한 목표, 이런 것들은 교육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수학의 가치를 알고, 수학자의 삶을 사는 것, 이런 것이 그 수학에서의 그런 교육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어떤 개념들을 조금 이렇게 구분을 좀 해 두셔야 되겠고요. 그죠? 그래서 목적이라는 것은 약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라는 것은 약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의미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육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특히 그 학습 동기 파트에서 이 목표를 갖다가 재미있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한 가지는 그 수행 목표, 퍼포먼스 골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러닝 골,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수행 목표를 중시하는 그 학생들은 외적 동기에 기반한 어떤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그런 좋은 성적에 그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일종의 그 노동요로서의 그런 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행 목표를 갖다 중시하는 이런 학부형들이 많다. 그 아이들한테 질문한 게 딱 이거밖에 없어요. 시험 치고 나면, 그죠? 너 이번에 몇 점 받았니? 그리고 뭐 걔보다 잘했니? 그리고 몇 등급 받았어? 그죠? 항상 이런 데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참 안타깝죠. 그죠? 반면에 이런 학습 목표. 이런 학습 목표라는 것은 내적 동기를 상당히 중시하거든요. 내적 동기가 뭡니까? 결국은 학습 자체의 가치, 그런 교육 자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학습 목표를 중시하는 학생들은 이런 지식의 획득과 그런 자기 증진에 대한 그런 열망이 강한 어떤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이러한 것들이 뭐 놀이로서의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습 목표를 중시하는 학부형들은 뭐 질문 자체가 틀려요, 그죠? 너 이번에 그 뭐 공부에서 뭐를 배웠니? 어떤 것이 나한테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왔어?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너 몇 점 받았어? 몇 등급이야? 걔보다 잘해서 이런 어떤 질문을 던지는 학부형하고, 그죠? 너가 무엇을 배웠고, 그죠? 어떤 게 의미를 찾았어? 뭐 이런 걸 질문하는 거 전혀 다른 어떤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렇게 학부형이 되실 분들은 이런 학습 목표에 그런 어떤 그 기반한 그런 질문들을 아이들에게 던져 주셔야 되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그죠? 이런 뭐 수행 목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죠? 이런 학습 목표를 갖다 1차적으로 먼저 이렇게 세우는 것이 상당히 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수행 목표와 그 학습 목표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임용시험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기의 성취 목표 이론에서는 목표를 수행 목표와 학습 목표로 구분합니다. 학습 목표 지향적인 학생들의 특성말을 한번 골라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당황스러워한다. 이것은 그 수행 목표가 되겠고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을 때 타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한다. 이것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을 때 자신의 노력보다는 능력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이것은 그 수행 목표에 가깝고요. 그리고 내재적 동기가 높으며 도전적이고 의미 있는 과제에 가치를 부여한다. 이것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나와 라가 되겠네요. 옆에 문제를 한번 볼까요? 학습 동기의 성취 목표 이론을 근거할 때, 영희가 보여주는 목표 지향성의 특성에 부합하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영희는 자신의 능력이 다른 사람의 능력과 어떻게 비교되느냐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학교에서 높은 성적을 받아 자신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이것은 그 수행 목표가 되겠죠.
자, 보기를 한번 볼까요? 자, 개인의 지적 능력은 자, 변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갖기 쉽다. 이게 바로 수행 목표가 되겠고요. 그리고 학습 과제를 선택할 때, 자, 도전적이고, 자, 새로운 과제를 선호한다. 이것은 학습 목표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성공은 자, 내적이고, 자, 통제 가능한 자,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지각한다. 이것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반 광수보다 더 높은 점수 받기와 같은 그런 목표를 설정한다. 이것은 수행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수행 목표와 가장 가까운 것이 자, 기억과 리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타일러로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죠? 자, 두 번째 단계가 자, 학습 경험의 그 선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교수자 입장에서 자, 학생들에게 자, 무엇을 제공했느냐의 문제보다는 그죠? 자, 학습자 입장에서 자, 학생들이 무엇을 경험했는가에 그죠? 이렇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학습 경험 선정 관련해서 한 6가지 그 원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제시된 이 그 학습 경험의 그 선정의 그 원리는 그죠? 제가 그 실제로 그 수업을 진행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기회 원리입니다. 자, 목표 달성에 필요한 그런 경험의 기회를 그런 제공해 줘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가 자, 학생들이 그 학습 활동에서 자, 만족을 자,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가능성 원리인데, 자, 이 부분을 제가 상당히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자, 학습자의 그런 현재의 그런 어떤 학습 능력, 자, 발달 수준에 그죠? 이렇게 맞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학습자들의 그 현재 수준에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죠? 최대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것을 갖다 장려해 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가 그 다경험의 원리, 저 다활동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저 하나의 그런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 경험을 그런 선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아이젠호 공부할 때 그죠? 그 표상 형식, 표상 양식 공부했죠. 그죠? 그런 다양한 그런 어떤 표상 양식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가 그 다성과 열입니다. 자, 하나의 그런 학습 경험을 통해서 그런 다양한 그런 학습 결과들을 그 유발할 수 있도록 그 해주는 것이 또 이렇게 필요하겠고요. 그 여섯 번째가 협동의 열입니다. 자, 학생들에게 그 함께 그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그죠 이렇게 그 팀 프로젝트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이렇게 그 부분적으로 이렇게 도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6가지 원리는 그죠? 선생님들이 앞으로 뭐 선생님 되실 분들은 저 실제 수업에서 그죠? 이 6가지 그런 원리들을 한번 잘 적용해 보시면은 뭐 좋은 수업이 뭐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그 학습 경험의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 학습 경험의 조직에는 그죠? 자, 종적인 조직과 자, 횡적인 조직이 있는데요. 자, 종적인 그 조직은 그죠? 어떤 그런 시간의 그런 연속성, 그런 계열성을 토대로 그런 교육 내용을 배치해서 자,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인데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뭐 계속성, continuity, 그리고 계열성, 자, sequence, 그리고 수직적인 연계성, 자, vertical articulation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행적인 조직에는 자, 통합성, 자, 인테그레이션, 그리고 범위, 이 스코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그 브루너 공부할 때 그죠? 자, 이 나선형 교육 과정 공부하셨죠, 그죠? 이 나선형 교육 과정이 자, 이런 그 타일러의 그런 어떤 계속성, 그 컨티뉴티와 이런 계열성, 자, 시퀀스를 갖다 이렇게 조합한 것이 바로 이 브루너의 그 나선형 교육 과정, 자, 스파이럴 커리큘럼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 타일러는 그죠? 1949년도에 그 교육과정과 수업의 기본 원리에서는 그죠? 어떤 계속성, 계열성, 이 통합성 이 세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학습 기금 조직을 다룰 때는 이런 그런 수직적 연계성, 자, vertical articulation과 이 범위, 이 스코프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수업 시간에 같이 이렇게 그 다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씩 그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 종적인 조직, 자, 어떤 그 수직적인 조직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그 계속성, 자, 컨티뉴티입니다. 자, 컨티뉴티는 그죠? 자, 중요한 그런 학습 요소가 그런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어떤 학습 내용이나 지식들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죠?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약간 시차를 두면서 이렇게 반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학기나 학년을 갖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반복해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계열성, 자, 시퀀스입니다. 자, 후속 학습 내용이, 자, 전 단계 학습 내용에서, 자, 심화 발전되고 있는 걸 보는데요, 그죠? 자, 엄밀하게 말해서, 자, 이 시퀀스 계열성, 그죠? 어떤 교육 내용을 그런 배우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갖다 먼저 배우고 어떤 내용을 뒤에 배우는가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보통 쉬운 내용에서 이게 어려운 내용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 수직적 연계성, 자, vertical articulation은 거죠. 자, 학교급이나 혹은 학년, 이런 단연히 바뀌는 시기에서 그런 학습의 종결이 그런 다음에 학습의 시작과 잘 맞물리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는가. 이 articulation이 그죠. 이게 다른 말로는 이게 관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관절이 그죠? 이렇게 잘 이렇게 맞물려야 돌아가야지만 이게 원활하게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수직적 연계성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종결 시점의 학습과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학습이 그죠? 이렇게 아티큘레이션, 이 관절로 그죠?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잘 되는지를 보는 것이죠.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유심하게 이렇게 살펴봐야 될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계열성, 자, 시퀀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 계열성 그러면은, 자, 쉬운 내용에서, 자, 어려운 내용으로만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어떤 연대순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주제별로, 아니면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아니면 전체에서 부분으로, 아니면 일반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아니면 논리적인 그런 선행 요건에 따라서 그 추상성에 따라서 학생들의 그런 발달에 따라서 그죠 이렇게 배우는 그런 순서를 갖다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런 교과나 그죠 아니면 수업의 내용에 따라서 이 계열성 이 시퀀스를 갖다가 그런 적재적소에 그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뭐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수평적인 조직, 자, 횡적인 조직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통합성, 자, 인테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자, 교과 간의 그런 어떤 통합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교육 내용들을 갖다가 그죠 하나의 교과나 단원으로 이렇게 묶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통합 교육 과정이라고 해서 그죠 상당히 많이 일반 학교 교육에서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범위, 자, 스코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뭐, 좀 약간 개념이 좀 낯선데요. 그죠? 뭐, 쉽게 설명하면, 그죠? 이렇게 폭과 깊이를 다루는 것입니다. 학교 급이나 학년, 단원, 아니면 특정 차시에서, 그죠? 자, 어느 정도의 그런 폭과 깊이로 다룰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범위, 이 스코프가 되겠습니다. 자, 타일러의 네 번째 단계는 마지막 단계죠. 자, 평가가 되는데요. 자, 평가의 기본적인 관점은 그죠? 자, 미리 설정된 그런 목표가 그런 실현된 정도를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교육 목표는 자, 인간 행동의 변화인데요. 자, 이런 어떤 학생들의 행동에 자, 어떤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갖다가 평가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일러의 평가 관점은 목표 중심 평가 관점이 되겠습니다. 타일러의 평가의 기본 어떤 의의는 그죠? 어떤 그런 교육 목표나 그런 어떤 교육 과정, 그런 평가 간의 그런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명확한 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타일러는 이런 행동적인 용어로 진술하기 어려운 그런 목표에 대해서 평가가 어렵다는 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타일러는 그런 비저블한 눈에 보이는 그죠 관찰 가능한 것들만 이렇게 목표로 세우고 자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자 관찰 가능하지 않은 자 인비저블한 것들은 다 놓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예술교육학자인 그 엘리엇 아이저너 같은 경우는 자, 목표를 갖다가 이런 어떤 그 행동적인 목표만 우리가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이런 어떤 문제 해결 목표라든지 이런 어떤 표현 결과 같은 이런 어떤 목표들도 얼마든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그 14주차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일러는 기본적으로 그죠, 어떤 계획 의도한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평가하게 돼 있죠. 그래서 계획 의도하지 않은 이러한 어떤 그 부수적인 어떤 결과들, 자, 의도하지 않은 이런 결과들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렵다는 점이 그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클 스크리언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그 의도한 것뿐만 아니고 의도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어떤 그런 긍정적인 효과들, 그런 부정적인 효과들, 자, 이런 어떤 다양한 교육의 부수적인 어떤 결과나 효과에 대해서 총체적으로만 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탈목표 평가, 자, 골 프리 이밸류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일러의 교육과정 개발 모형에 대한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뭐 타일러의 가장 큰 공헌이라는 것은 그죠, 어떤 그 기존의 교육과정을 집대성했다는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교육과정 개발의 그 축을 갖다가 자, 교사 중심에서 자, 학생 중심으로 전환시켰다는 점, 이 점이 가장 큰 공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브레디 같은 경우는 그죠, 이 타일러의 모형에 대해서 그죠, 자, 왜 특정한 목표가 자, 설정되어야 하는지 이유를 자, 명백히 제시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좀 탈가치적이다. 그리고 목표에서 그죠, 자, 의도되지 않은 측면도 그죠, 이렇게 약간 무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타일러 같은 경우는 자, 계획 의도한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자, 계획 의도하지 않은 이런 측면들을 많이 놓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타일러는 그죠, 이렇게 가장 1차적으로 교육 목표 설정을 갖다가 1번 단계로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그죠, 이렇게 그 교육 과정 짜는 것을 보니까 그죠, 교육 목표부터 설정하지 않고 그죠, 상당한 정도로는 여기서 나와 있죠, 86.9%가 어떤 그 내용 선정과 조직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타일러 모형을 우리가 비판을 보면 그죠, 이 교육 과정이라는 게 그죠, 이렇게 순차적이고 이런 단계적인 절차를 갖다 이렇게 뭐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그죠, 자, 어떤 타일러의 그 모형은 교육 과정 개발의 그런 절차나 그런 방법에 포커스 두다 보니까 자, 구체적인 그런 교육 목표나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답을 제공해 주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교육 목표의 자, 효율적인 달성에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 자, 이런 교육 과정 개발 과정에서 개입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측면들 혹은 그런 어떤 그 다양한 그런 잠재적인 그런 어떤 효과적인 어떤 결과 측면들을 어떤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타일러의 교육 과정은 뭐한다? 어떤 교육 과정을 집대성하고 어떤 교육 과정의 틀을 갖다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공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타일러의 교육 과정을 우리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자, 임용 기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일러가 제시한 자, 행동적 수업 목표 진술의 자, 세 가지 특징은 자, 수업 목표 진술은 자, 학습자의 행동으로 진술해야 한다. 맞죠? 자, 행동과 함께 자, 내용도 진술해야 한다. 우리가 그 행동과 내용, 그죠? 교육 목표 이원 분류표를 봤죠, 그죠? 자, 기대되는 학습자 행동은 자, 충분히 자, 세분화해야 한다. 맞죠? 자, 학습자의 그 독착점 행동과 그 사항도 제시해야 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따 공부할 그 메이거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타일러가 자, 교육 과정과 수업의 기본 원리에서 제시한 자, 교육 목표에 관한 주장들로만 묶인 것은 자, 교육 목표의 기초에서 자, 교육 경험, 학습 경험을 자, 선정 조직해야 한다. 맞죠? 자, 교육 목표는 자,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자, 심동적 영역으로 구분해야 한다. 이 부분은 저 블룸의 교육 목표 분류학에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타당한 교육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자, 계속성, 계열성, 자, 통합성의 원리를 준수해야 한다. 물론 저 타일러가 교육 내용 그 조직의 원칙으로서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의 원리를 얘기한 거는 맞지만은 타당한 교육 목표를 우리가 설정하기 위해서는 말한다. 우리가 뭐를 한다 그랬죠? 자, 학습자 그리고 사회 그런 교과의 내용을 갖다 분석해서 그죠? 어떤 잠정적인 그런 교육 목표를 갖다 설정하고 그리고 어떤 그 교육 철학과 그런 학습 심리학이라는 그런 스크린 그런 채를 통해서 최종적인 그런 교육 목표를 선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 목표에는 자, 학생이 성취할 행동, 그리고 삶의 내용 또는 영역이 포함된다. 답은 그래서 기억과 리을이 되겠네요. 자, 타일러가 제안한 자, 학습 경험 선정의 자, 일반적 원리와 작지연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학습 활동을 선택할 때는 자,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선택하도록 한다. 이것은 더 다성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으므로 다양한 그런 학습 활동을 선정해야 한다. 이것은 다경험의 원리가 되겠죠. 그리고 특정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활동을 자, 학습자 스스로 자, 해볼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기회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비판적 사고력 향상, 자, 학교 활동에 자, 적극적 참여 등 자, 여러 가지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 모의 법정 활동을 자, 실시하기로 하였다. 자, 이 경우에 적합 작용한 어떤 교육 내용 선정 원리는 이것은 그 다성과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4, 5학년 과학과 교육과정의 일부를 예시한 것입니다. 자, 이에 관한 세 교사의 대화와 자, 교육 내용 조직 원리를 가장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자, 박 교사를 한번 볼까요? 자, 4, 5학년에는 자, 식물이라는 주제가 자, 반복적으로 등장하도록 조직되어 있네요. 자, 이것은 계속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continuity. 자, 이 교사. 자, 4학년은 자, 식물의 겉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자, 5학년은 자, 식물의 구조와 기능으로 자, 심화되는 내용으로 조직되어 있는 거죠. 어떤 그 일반적인 형태에서 자, 구체적인 형태, 그리고 내용이 이렇게 점점 심화된 형태로 제시되는 것은 계열성, 시퀀스가 되겠습니다. 자, 노교사 보시면 그죠? 자, 5학년의 식물이라는 주제를 실과의 꽃과 고기와 자, 하나로 묶어서 조직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것은 통합성, 자, 인테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관악기 종류에 관한 자, 음악과 수업 계획안을 작성할 때 자, 범위, 자, 스코프, 그다음 계열성, 그 시퀀스, 그리고 중요성의 원리, 자, 기의 원리 등의 그런 교육 내용 선정 조직 준거 중 자, 범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자, 범위 스코프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그런 그 폭과 깊이를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관악기 종류 가운데 자, 어떤 것까지 다룰 것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내용 선정과 조직의 원리에서 자, 수평적 내용 조직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자, 수평적인 조직, 자, 횡적인 조직은 뭐한다? 자, 통합성, 인테그레이션, 그리고 범위, 스코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찾으면 되겠죠? 답은 그 4번이 되겠네요. 자, 중학교 1학년에서 자, 환경을 주제로 그죠? 과학 교과 내용과 자, 기술 가정 교과 내용을 자, 서로 긴밀히 관련지어 조직한다. 자, 이것은 통합성, 자, 인테그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옆에 문제를 볼까요? 자, 교육 과정의 자, 수직적인 내용 조직의 특징을 나타내는 예를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자, 수직적인 조직, 자, 그죠? 종적인 조직은 어떤 계속성, continuity, 그리고 계열성, sequence, 그리고 수직적인 연계성, vertical articulation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찾으면 되겠죠? 자, 나를 보시면 그죠? 자, 수학 교과에서 자, 비율의 개념을 가르친 후에 자, 사회 교과에서 자, 축적의 개념을 가르친다. 자, 이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보통 계열성을 갖다가 뭐 쉬운 거에서 어려운 것으로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어떤 순서를 갖다 머릿속에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면은 이 개념이 그 시퀀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라를 보시면 그죠? 자, 초등학교 6학년 과학 교과에서 자, 가르친 에너지 개념을 자, 중학교 1학년에서 자, 심화하여 다룬다. 이것은 뭐합니까? 전형적으로 자, 쉬운 내용에서 점점 어려운 내용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죠. 자, 이 부분은 어떤 그 시퀀스, 계열성에 해당이 되겠네요. 자, 타일러의 그 목표 중심 평가의 장점을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자, 보기 지문 한번 볼까요? 자, 교육 목표를 자, 행동적 용어로 진술해서 자,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한다. 맞습니다. 자, 교육 목표, 자, 교육 내용, 자, 교육 평가 간의 그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해 준다. 맞습니다. 자, 교육평가에서 자, 평가자와 의사결정자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것은 그 스토플빔의 그 CIPP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평가자 역할이 뭡니까? 어떤 그런 교육 과정이나 그런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서 자, 의사결정자들에게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 목표로 설정되지 않은 자, 부수적인 그런 교육 활동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다. 자, 이것은 그 스크리븐의 그 탈목표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평가하는데 참여한 그 각각의 교사들이 자, 선호하는 그런 교육 평가 모형을 가장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자, 김 교사, 자,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그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뭐 전형적인 그 타일러의 그 목표 중심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이 교사. 자, 제 생각에는 자, 평가의 주된 목적은 자,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자, 의사 결정을 돕는 데 있다고 봅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자, 상황, 투입, 과정, 산출의 그 네 가지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스터플빔의 그 CIPP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박 교사, 저는 프로그램의 부수적인 효과까지 자, 평가 항목에 자, 포함해서 분석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목표 달성에는 실패했지만 자, 부수적인 효과가 큰 경우에 그 프로그램을 계속 채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스크리븐의 그 탈목표 평가가 되겠습니다.